자, 이렇게 이제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 누구나 비판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그런데 잣대가 너무너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아주 일침을 가했네요. 직접 그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불법 폭력 집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2006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입니다.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질서 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2003년 5월 문재인 대표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정치부 조수진 차장이 이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실제로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집회와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이것이 폭력으로 번져서는 이거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도 했고요. 당시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했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바로 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에서는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찰에 저지서진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렸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된다. 이거 김무성 대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2003년, 12년 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5.18 네.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에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네. 한 청년의 불법 시위로 번져지는 그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길이 늦어지고 많은 차량 파손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말입니다. 네. 자, 2003년도에는요, 당시에도 이제 철도 파업이 있었거든요. 민정수석이 관련된 업무를 했었던 것인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직접 불법 시위, 폭력 시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그 음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도 불법 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했잖아요. 일단 그 음성 직접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위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이고 불법이 아니며 폭력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저 말은요, 사실 지금 황교안 총리가 하는 것, 얘기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라든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바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정치인에 앞서서 법률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법률에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관용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이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농민 시위로 인해서 2명이 사망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법과 원칙이 왜 준수돼야 되는지, 그리고 시위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여야 된다 이러면서 제 기억에 이런 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오래돼 보이는 사진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촬영한 것이 아니라 12년 전, 10년 전 상황인데요. 당시에도 동일한 차벽, 동일한 복장의 의무 경찰들이 시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대포 차량 뭐 다 동일한 장비죠. 네, 특히 이 차벽은요, 노무현 정부 때 주로 쓰였던 이 시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평화 시위가 꼭 이슬람 보장이었고 늘 언제나 차로를 더 점거한다든지 또 아니면 쇠파이프 같은 도구가 등장할 수 있는 불법 시위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기 때문에 이 차벽을 쳤던 겁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진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일단 야권에서는 이제 경찰의 폭력 진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민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도 차단했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고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장을 향한 공격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그 야당 의원들이 강신명 청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경찰청장이 모습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늘 원내대책회의 집회 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환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에 참여한 사람, 외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물 손괴 등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 그리고 기물 파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일단 야권에서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뭐 경찰청으로서는 당연히 야당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 장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 대책회의에 네. 신명 청장이 가서 그 최근에 불법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또 의원들의 주문을 받은 건데요. 지금 그 야당에서는 살인적 폭력 진압을 했다라고 비판하지만 네. 그 여당이나 적지 않은 국민들은 아까 우리가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듯이 네. 전체 전개 과정이 어떤 정해진 그 당초 집회 시위 장소를 벗어나서 그리고 절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쇠파이프와 강목과 쇠사다리로 공권력을 갖다 무참히 지니기는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신명 경찰청장은 도대체 뭘 한 거냐라는 네. 그래서 당신 이게 제대로 이래가지고 법질서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일각에서는 사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네.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한 건데요. 네. 지금 다시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무력감이랄까 뭔가를 느끼는 것이 네. 저 얘기는 사실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수없이 반복해온 얘기입니다. 네. 철저히 주동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적극 가담자 그리고 불법적인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철저히 손해배상을 끝까지 물리겠다 이 얘기를 그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해온 얘기인데 이번에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그 5개 이 부처 장차관들이 네. 이렇게 그 담화를 통해서 하루 전날까지 단호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저러한 그 다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여전히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야당, 뭐 아무리 시위를 놓고 자신의 평가를 내놓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조수진 차장께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이요, 지금 시점에 저렇게 그 부상을 당한 분의 병문안을 가면서 부상당한 경찰을 외면하고 있고 시위의 불법 선거 관련돼서 10년 전 자신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폭력 진압이라고만 얘기하는 일과 관련해서 속으로요. 야, 이렇게 하다가 좀 선거에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내심 없는 겁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오늘 전직 한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 정말 큰 문제다. 왜냐? 민주노총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할 것 같은데 문제는 50%가 넘는 중도층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지지층에서도 네. 파고들 수 있는 점을 다 놓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요, 이런 항상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불법 시위자들까지도 표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데 네. 이분들은 정작 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보수정당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표에도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불법 시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국정 운영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엄단을 하고 또 밖에 야당일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제주 강정마을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사안별로
국정을 이끌고 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일관성이 전혀 없고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뼈아픈 이 마이너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사안은 계속 굴러갈 것 같습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언제 경찰을 위훈할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도 언제 서울대학병원을 찾아서 부상을 입은 분을 가족들을 위로할지, 과연 어떤 쪽이 먼저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